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황 오랜만에 올려드리죠. 제가 보니까 9월 추석 연휴 전에 시황 방송을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렸다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야, 그동안 너무 게을렀구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그런 한 주죠. 뭐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29일 날 한 미 정상회담, 30일 날 미 중 정상회담.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관료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정책실장부터 산자부 장관까지 미국에 계속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간극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 제안을 한 게,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제안한 게 8년간 250억 달러, 매년 250억 달러입니다. 250억 달러면 뭐 한 350조 정도 되겠네요. 현재 1,400원 기준으로 하면 매년 요 정도 35조 정도 됩니다. 매년 요렇게 투자를 해라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전주 말에는 또 우리나라가 공을 우리는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그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공을 넘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이 준비되면 준비돼 있으면 나도 그냥 바로 사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현금으로 내놔라 이거는 하죠. 저 우리나라 지금 저 35조면요. 35조면 이거 지금 우리 전 국민들 우리 소비 쿠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10조가 약간 넘는 돈이에요. 그게 10조가 약간 넘는 돈인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한 사람당 매년 일회성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매년 뭐 한 돈 100만 원 정도 미국에다가 한 사람당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자, 뭐 어떻게 될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빨리 저걸 하기 위해서 뭘 서두르지 않겠다. 국익에 반하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오히려 조금 급해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도 트럼프는요. 오늘 아침에 또 이 영상 찍기 전에 뭐 새로 나온 뉴스 없는지 조금 살펴봤는데 그 캐나다 쪽에다가 또 관세를 10%를 더 올린다 그래요. 뭐 그쪽에서 레이건 관련된 뭐 어떤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트럼프가 캐나다 쪽에는 또 10%를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허장성세라 그러죠. 뭔가 막 이렇게 되게 세게 나가다가 나중엔 뒤로 물러섭니다. 오죽했으면 타코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인도 마찬가지죠. 인도한테 야 니들 러시아 원유 쓰지 뭐 이러면서 관세 50%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그 관세를 15%에서 16%로 낮추는 방안 요게 거의 뭐 타협점을 찾았다 협상 타결을 근접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서둘러서 일본이 만약에 그 사인한 게 그대로라면 5,500억 불 그것도 진짜 뭐 사실일까 싶습니다. 그거라면 일본이 바보짓을 한 거죠. 일본은 진짜 뭐 호구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게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조금 무성해요. 좀 더 뒤로 미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뭐 그 원자력 협정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핵 폐기물 이걸 재처리를 못 하죠. 이 일본이 지금 20 몇 프로 정도까지 25%인가 그 정도까지 농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농축을 한다라는 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국이 허용을 안 해주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돼야죠. 핵 폐기물 지금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뭐 미국 보고 야 니들이 갖고 가서 해. 그래도 걔네들도 그럴 이유가 없죠.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갔다 놓을 데도 없으니까 뭐 이 부분은 아마 들려오는 얘기로는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관세 협상 관련해 갖고는 어쩌면 뭐 여기서 결정이 날 수도 저 확률은 뭐 반반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언하기도 어렵고 뭐 잘하면 이때 29일 날 사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오는데요.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 통일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통일부에서 하더라고요. 자, 뭐 판문점 이쪽에서 북한 군인들이요.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뭐 잡초 제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런 일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며칠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거 역시 미사일 실험 발사 실험을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트럼프가 오기 바로 전주에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 얘기는 야, 나 여기 있어. 날 좀 봐줘.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미국의 저 과거에 트럼프가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 김정은이를 판문점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저 성사시킨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10월 중순쯤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 이런 정황들 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물밑에서 뭔가, 조금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30일 날 우리나라에서 만나는데 뭐 장소는 경주가 아니라 부산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봐야 알겠지만 그 정상들 동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중국도 양보하고 미국도 양보를 해야 된다. 나는 관세 100%를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센 놈한테는 되게 약하고 약하게 나가면 그냥 껍데기까지 홀딱 뺏겨서 다 뜯어먹으려는 아주 못된 그런 심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한테도 조금 저 양보하는 그런 저 제스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어느 정도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중전회가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죠. 근데 여기서 뭐 어떤 특별한 시진핑의 후계 구도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그 장유샤라는 사람하고 군부 1인자입니다. 원래 시진핑의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커지다 보니까 시진핑이 조금 견제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이 장유샤의 측근들을 숙청하고 막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 장유샤가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내에 있는 시진핑의 측근들 장유샤가 숙청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그 좀 그 숙청된 사람들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장유샤가 하던 그 뜻대로 뭐 이렇게 임명이 인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진핑 같은 경우도 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쵸? 당당하되 저 경제적으로도 조금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결 그리고 또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면요 오지도 않겠죠. 와서 트럼프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오는 것 자체를 안 할 테니까 지금 뭐 저 얘기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분이 좀 만나서 하는 거, 저 회담하는 거 그거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으니까 뭐 좋은 그런 신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정말 대단하죠.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저 3,941포인트로 끝났네요. 자, 뭐 이제 4,000포인트가 목전인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야, 이거 코스피 너무 많이 올랐냐, 오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어요. 진짜 또 여기서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죠.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렸다. 이거 우리나라가 모든 상황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뭐 환율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떨어져야 정상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건 이상하다. 그 지도 나도 뭐 그냥 이거 추측이지만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것 같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인간 제발 좀 이 화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과열 아닌 거, 과열이 아니다라는 거,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전 정권 윤석열이 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아니 조용히 그냥 입 닥치고 있어도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잘 가는 시장에 왜 시비를 걸어? 자, 미국 나스닥 작년에 2024년입니다. 29.83%가 올랐어요. 전 세계 주요 증시들 중에 하락한 증시가 있습니까? 중국이 제일 바보짓 했는데 24년에 중국이 12.77% 올랐어요. 코스피가 9.3%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21.69% 하락했습니다. 아니 이따위로 해놓고 뭘 주가 올라가니까 뭐 중국 자본이 어떻고 근데 진짜 그 얘기 듣는 순간 또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딴 소리 더 하면요. 진짜 이번에는 저 정리해 놓은 거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화면만 조금 이쪽으로 당기면 정리해 놓은 거 각 정권마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몇 등 했는지 그 자료도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정치 성향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뭐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주식시장은 주식만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부양 잘하는 사람 주가 많이 올라가게 다른 나라 주가보다 우리나라 주가 상황이 좋았다라면 그 사람이 잘한 겁니다. 자, 정치 성향 같은 거 주식시장에 들이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내년에 보면 또 아씨 저거 살 걸. 저거 이재명이 꼴 보기 싫어 갖고 안 샀는데 이딴 소리 하면서 후회할 겁니다. 자, 보세요. 저 이거 자, 미국 나스닥이 2025년 올해 증시를 보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끝난 시장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시장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19%가 올랐어요. S&P 500이 15.5%가 올랐습니다. 독일이 21%, 유로스톡스 50이 16%, 일본이 23%,
대만 가권이 19.8%, 상해 종합 지수가 17.99%,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흐뭇하죠. 64.17%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30.16%가 올라왔어요. 자, 이런데 뭘 그걸 갖고 잘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박수는 못 칠 망정. 아니 뭐 그럼 주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은 진짜 작년에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그 정부에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주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아서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독보적인 1등, 코스닥이 2등 전 세계에서. 코스닥 못 올랐다 못 올랐다 하는데도요. 주요국 증시 중에 코스피를 제외하면 가장 높아요. 지수 상승률이.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어떤 건가? 제가 뭐 한 올해 20 몇 프로 정도 올랐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때도 이 화면 보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바보짓 한 거 그거 이제 만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돼 가는데, 자, 지금 요거 보시면요. 작년 기준, 작년에 그 엉망으로 개판으로 나라가 됐을 때 그때하고 지금 주가를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요. 자, 나중에 또 헛소리하면 제가 각 정권별로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얼마 빠졌는지,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그 얘기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작년 2024년도 기준입니다. 수익률, 요거는 제가 엑셀로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보시면요. 수익률 당해연도, 당해연도라는 건 24년을 얘기하는 거죠. 당해연도에서 현재까지. 나스닥이 56.01%가 올랐습니다. 2024년도 1월 달부터 56%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S&P 500이 43.13%가 올랐습니다. 독일이 44%, 유로스톡스 50이 25%, 일본이 48.52% 올랐어요. 대만이 53.47% 올랐습니다. 중국이 32.91%, 코스피가 48.99%. 자, 코스피가 작년 기준으로도 일본 시장을 초월했어요. 그거는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요. 이걸 갖고 지금 작년에 그렇게 엉망이었던 시장, 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하고 키높이를 맞춘 거죠. 이걸 갖고 과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뭐 올라서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올리는 거다. 이딴 헛소리하는 그런 소리 좀, 그거도 지금 제1야당의 그 이름이 뭐라더라?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났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주식시장은 그냥 시장 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 얘기가 맞아.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코스피를 올려놓은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작살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요. 내년에 돈 못 법니다. 내년에 돈 못 벌어요. 자, 이 주식시장하고 정치 성향은 별개로 따로 뚝 떼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도 뭐 코스피가 뭐 중국 애들이 어떠네 저떠니 이런 얘기 그 입에서 나올까요? 작년에 이 모양이 됐던 거, 이 모양을 만들었던 거 다른 나라 다 이런데 이 모양을 만들었던 거 그게 정상화가 된 건데. 자, 그리고 뭐 일단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코스피 4천 돌파 가능할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빠르면
내일 월요일 날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거 제가 TV 방송하고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올해 봄서부터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앞에 코스피 4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달 돼서 이렇게 보니까 슬금슬금 뭐 계속 좀 강하게 올라오길래 야, 이거 속으로 혼자 야, 이거 올해 안에 4천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불과 60포인트 남짓했는데 미국 시장도 괜찮은 모습이었죠. 자, 미국 시장, 해외 시장들도 조금 같이 놓고 볼게요. 자, 미국 시장 보면 나스닥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여기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다가 옆으로 한참 횡보하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뭐 여기 사상 최고가가 지난주였으니까 사상 최고가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 여기 뭐 사상 최고치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으니까 사상 최고치 근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수급 쪽에서도 조금 반가운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한 5,300억 정도 순 매수로 돌았었죠. 뭐 코스닥은 389억 정도 매수고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최근 들어서 여기 보면 매도가 좀 있었죠. 계속해서 매도가 조금 있었는데 이거를 뭐 저 금요일 날 보니까 오후 3시 20분 현물 시장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1조 2천억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매수였습니다. 근데 9,680억 정도 순매수로 끝났는데 원래 그래요. 당일날 매수 규모가 워낙 크면 현물시장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물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파는 경향이 있어요. 선물시장은 3시 45분에 마감됩니다. 현물시장은 3시 30분에 마감되죠. 자, 그래서 그거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죠. 그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도 9,60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다음 주 우리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나 이거 보니까 되게 고사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전 장서부터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막 하더라고요. 얘네들 여기서 콜옵션 매도를 엄청나게 매도를 쳤죠. 자, 콜옵션을 계속해서 매도를 쳤는데 이거를 저 목요일 날 9억 정도, 금요일 날 160억 정도 이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이거 손절 친 겁니다. 콜 매도 쳤던 거, 콜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콜 매수 포지션은 오라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 손절 맺힌 거, 그리고 현물시장, 선물시장, 코스피 현선물시장에서 매수 들어온 거, 그것도 꽤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빠르면 월요일도 뭐 돌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 4천 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은 하나 있어요. 풋옵션 쪽을 보면 이 풋옵션은 매수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가죠. 계속 쌓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 풋옵션은 어떤 거냐, 풋 매수 포지션은 어떤 거냐면요. 오로지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오로지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이 이때가 이날이 만기였었고요. 이때부터 11월 물이 천 거래가 됐는데 풋옵션을 매수를 여기서 저 68억 29억 매수했다가 하루 딱 요거 매도했어요. 여기서 매수한 거 손절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코스피가
좀 이렇게 4천을 넘기고 막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는 4천 아래로 좀 이렇게 저 조정받으면서 그런 구간이 한번 나온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시장 과열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자, 시장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 뭐 이런 얘기는 이때도 나왔고 이때도 나왔고 이때도 나왔고 이때는 기재부 쪽에서 대주주 양도세 뭐 50억 이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분탕질을 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 그거 해결하고 쭉 올라가고 또 쭉 치고 올라왔는데 시세를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시세를 즐길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좀 4점 넘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조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년에도 우리 시장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 시장 조금 소외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코스피 시장 이렇게 막 가고 난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이제 뭐 이번 주가 지나면 11월 달입니다. 연말, 내년 이럴 때 어떤 게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3차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는 지주회사나 뭐 증권주 뭐 이런 것들을 수혜받을 수 있을 거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AI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세를 즐길 줄 아시면 돼요. 조금 올랐다고 아이고 먹었네 좋네 팔고 밑에서 다시 사야지 이러다 보면 죽도 합도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올라간 거 따라잡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섹터 그런 쪽에 포트를 좀 구성해 놓으신다라면 내년에 상당히 좀 크게 웃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